어떤 신화에서든 창조는 빛으로 시작된다. 그런데 고대 이집트의 신관들은 그 이전을 먼저 물었다. 빛이 태어나기 전 형태도 방향도 없던 그 공간에 무언가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그들은 기록했다. 그 존재의 이름은 쿡 어둠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 나일강을 따라 문명이 뿌리를 내린 고대 이집트. 그들은 태양의 운행을 달력으로 새기고 강의 범람을 신의 뜻으로 읽으며 죽음과 부활을 하나의 순환으로 이해한 민족이었다. 그런 이들이 태양보다도 신들보다도 먼저 존재했다고 믿은 무언가가 있었다. 이집트 중부, 오늘날 말라위 인근에 위치한 고대 도시 헤르모폴리스. 이곳의 신관들은 다른 도시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주의 시작을 설명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 원초적 혼돈의 바닷속에서 8개의 존재가 쌍을 이루며 잠들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 8을 합쳐 오그도아드라고 불렀다. 오그도아드의 8존재는 각자 창조 이전의 한 가지 속성을 대표했다. 원초의 물, 무한함, 보이지 않음, 그리고 어둠. 쿡과 그의 짝 카우켓은 빛이 태어나기 전에 절대적 암흑을 상징하는 존재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서로 분리된 신이 아니라 하나의 원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뉜 것으로 이해되었다. 쿡이라는 이름 자체가 고대 이집트어로 어둠을 뜻한다고 전해진다. 이것은 단순한 이름 붙이기가 아니다. 신의 본질이 곧 이름이 되는 방식 어둠을 두려워하며 피하는 대신 그것에 이름을 붙이고 신격으로 받아들이는 선택이었다. 인간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에 이름을 붙이는 방식은 어느 시대에나 신화의 출발점이 되어왔다. 쿡은 단일한 형태를 갖지 않는 존재로 묘사된다. 남성적 측면은 개구리의 머리를 가진 인간형으로 여성적 측면인 카우켓은 뱀의 머리를 한 형태로 그려졌다고 알려져 있다. 개구리와 뱀이 둘 다 어둡고 습한 흙 속, 물과 지늘기 만나는 경계에 사는 생물이다. 이집트인들이 창조 이전의 혼돈을 상상할 때 이 동물들이 떠오른 것은 우연이 아니었을 것이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상상한 창조 이전의 세계는 눈이라 불리는 원초적 바다였다. 위도 아래도, 동도 서도, 빛도 어둠도 구분되지 않는 공간 그것은 혼돈이라기보다는 아직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은 완전한 가능성의 상태였다. 쿡과 카우켓은 그 바닷속에 잠든 채로 존재했으며 그 잠은 죽음이 아니라 대기였다고 해석된다. 헤르모폴리스의 창세 신화에 따르면 오그도아드의 8존재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무언가가 일어났다. 어둠과 물과 무한함이 뒤섞이는 가운데 원초적 언덕이 솟아오르고 그 위에서 연꽃이 피어났다고 전해진다. 그 연꽃 속에서 태양이 탄생했거나 최초의 신이 울음을 터뜨렸거나 기록에 따라 이야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어둠이 그 출발점에 있었다는 점은 공통된다. 빛이 처음 세상에 나타나는 순간을 상상해보라. 그것은 어둠을 몰아낸 것이 아니라 어둠에서 피어난 것이었다. 쿡이 존재했기 때문에 빛이 태어날 수 있었고 어둠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빛은 비로소 의미를 가질 수 있었다. 이것이 이집트 신화가 어둠을 악이 아닌 출발점으로 바라보는 방식이다. 그런데 신화는 이 지점에서 갑자기 말을 아끼기 시작한다. 빛이 탄생하고 신들이 세상을 나누어 다스리기 시작한 뒤 오그도아드는 어떻게 되었는가? 쿡과 카우켓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어떤 비문도 어떤 파피루스도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않는다. 룩소르 인근 메디네 타부의 신전 기록, 그리고 여러 고대 문헌의 단편적인 구절들을 종합하면 몇 가지 흔적이 남아있다. 일부 해석에 따르면 오그도아드는 창조가 완성된 뒤 명계로 물러났다고도 하고 또 다른 기록에는 이들이 태양신이 밤을 통과하는 여정을 돕는 존재로 계속 기능했다고도 전해진다. 그러나 어떤 문헌도 그들이 완전히 소멸했다고는 단언하지 않는다. 첫 번째 가설은 오그도아드가 창조의 원재료가 되어 세계 속으로 흡수되었다는 설명이다. 이 관점에서 쿡은 소멸한 것이 아니라 세상 그 자체 속에 녹아들었다. 밤의 어둠, 깊은 바다의 암흑, 사막의 그림자 그 모든 것이 쿡의 흔적이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 가설은 왜 창조 이후에도 신관들이 오그도아드에게 제의를 올렸는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두 번째 가설은 오그도아드가 세계의 경계 넘어 아직 창조가 닿지 않은 공간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 공간은 창조된 세계를 바깥에서 둘러싸는 원초적 혼돈이며 쿡은 그 어둠 속에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시각이다. 나아가 세상이 언젠가 끝나면 모든 것이 다시 그 어둠 속으로 돌아간다는 해석도 있다. 세 번째 해석은 태양신라, 라가 매일 밤 명계를 통과하는 여정과 오그도아드를 연결하는 관점이다. 태양이 서쪽 지평선 아래로 사라진 뒤 12시간을 어둠 속에서 항행하는 그 여정, 그 공간을 주관하는 것이 여전히 어둠의 신들이라는 해석이다. 이 설명에 따르면 쿡은 역할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낮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역할로 전환된 것이다. 세 가지 가설 모두 나름의 근거를 지니지만 동시에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안고 있다. 소멸설은 제2의 지속성을 설명하지 못하고 경계존재설은 구체적인 문헌 근거가 희박하며 역할 전환설은 오그도아드가 명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기능했는지 명확히 서술한 기록을 찾기 어렵다. 어떤 하나의 해석도 쿡의 이야기를 온전히 완성하지 못한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어둠을 악으로 규정하지 않고 신격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하나의 철학적 입장이다. 어둠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존재의 출발점이었고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것이 시작된 자궁이었다. 빛과 어둠을 선악의 대결로 보지 않은 이 시각은 훗날 다른 많은 종교와 철학이 택한 방향과는 뚜렷이 달랐다. 현대의 연구자들은 오그도아드를 단순한 신화 속 존재가 아니라 우주의 기원을 이해하려 했던 고대인들의 사유체계로 읽기도 한다. 존재하기 이전의 상태를 어떻게 상상하고 이름 붙일 것인가, 이 질문은 오늘날 물리학과 철학에서도 여전히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주제다. 다만 이집트인들은 그 질문에 답하는 대신 이름을 붙이고 형태를 주는 방식을 택했다. 쿡의 이야기는 끝맺음 없이 멈춘다. 창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기록했지만 어둠의 신이 그 뒤 어디로 갔는지는 끝내 말하지 않은 채 어쩌면 그것이 쿡의 본질에 가장 어울리는 결말인지도 모른다. 어둠은 설명되는 순간 더 이상 어둠이 아니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은 어둠을 어떻게 이해하는가?